대도시의 고급 레스토랑.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와인 글라스가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주방 한쪽 구석, 땀에 절은 앞치마를 두른 수진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남들은 말하죠. 세상은 냉정하다고. 남을 돕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그런 세상에서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12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처럼 살아가죠. 내 이름은 수진, 27살, 고급 레스토랑 라 쿠이진의 주방 보조입니다. 수진은 무거운 접시 더미를 정리하며 턱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홀에는 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이 화려한 요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요. 물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서비스가 왜 이렇게 느린 거죠? 수진이 달려나가 허리를 굽히며 정중히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즉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는 수진의 뒷모습. 지은 팀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수진 씨, 손님 응대가 늦다고 또 민원 들어왔네요. 고졸이면 더 예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지방대도 아니고 그냥 고졸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들었어? 저번에 팀장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대. 수진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물방울이 튀고 세제 거품이 손을 타고 흐릅니다. 수진은 거품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세상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자리에 앉는지에 따라 그어지는 선. 나는 언제나 그 선 밖에 있었죠. 조부모님 손에 자라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도, 이 레스토랑 면접을 보러 왔을 때도 항상 선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이 자리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그냥 하루라도 사람 대접받는 날이 올까?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레스토랑은 더욱 바빠지고 주방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테이블 11 주문 나갑니다. 수진 씨, 접시 준비해요. 네, 주방장님. 수진이 접시를 정리하는 동안 홀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리고 낡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조심스레 들어섭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뭐지?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불쾌하네요. 매니저 없나요? 지은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지은 팀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외면하고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수군거립니다. 수지는 주방창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눈빛. 나도 사람인데 하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때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갈하게 미역국과 밥, 김치 한 접시를 담아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립니다. 잠시만요.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수진은 할머니 앞에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여긴 제가 치울게요. 앉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입 먹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고마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먼.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주방에서 모두 수진을 쳐다봅니다.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수진 씨, 규칙은 규칙이에요. 수진은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기 전 수진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수진은 지은 팀장의 사무실로 불려갑니다. 수진 씨, 오늘 그 행동 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이미지가 생명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죠. 하지만 단지 배가 고픈 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인데 배고픈 사람을 내쫓는 게. 지은 팀장이 말을 자르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최종 급여는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진은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녀가 받은 보상은 해고 통보 한 줄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이었죠.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은 동화책에만 있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현실은 착한 일 하면 해고되는 곳이니까요. 비가 내리는 밤 수진은 우산도 없이 집으로 걸어갑니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수진의 작은 원룸. 수진은 라면을 끓이며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3,200원. 친구 현수가 옆에서 라면을 먹으며 말합니다. 미쳤어. 요즘엔 남 도우면 바보 되는 거야. 너도 이제 좀 냉정해져. 수진이 라면을 저으며 그래. 나도 바보였지. 근데 그 할머니 괜찮으실까? 수진아, 내가 그렇게 착한 거 알아.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 고졸인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자리 잡는데 왜 굳이 그런 짓을 해서 일자리를 잃어?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 이거 봐, 착한 일 해봤자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야. 다음 직장에선 좀 눈치 보면서 살아. 아니, 그 전에 일자리부터 구해야겠네. 수진은 노트북을 켜고 구직 사이트를 살펴봅니다. 다양한 일자리에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화면을 클로즈업하면 수진이 입력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 사항 레스토랑 주방 보조 11개월. 이력서를 쓸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학력, 경력, 자격증. 모든 항목이 부족한 사람. 그래도 보내야죠. 어딘가는 나를 받아줄 곳이 있겠지. 수지는 밤새 수십 곳에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속적으로 날아오는 거절 메시지들. 귀하의 지원서를 검토했으나 학력 미달로 인해 해당 직무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하여 더 적합한 지원자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이제 어떡하지?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수진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진이 놀라며 누구지? 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신가요? 며칠 전 도와주신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저희 회장님이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네. 할머니요? 어떤? 정우그룹 본사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와주시겠어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수진은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과연 이 전화가 내 인생을 바꿀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까?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옷장 앞에 서서 갈등합니다.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꺼내 입습니다. 정우그룹. 국내 최대 외식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곳에서 날 부르는 걸까?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는데 그래도 가보는 수밖에. 정우그룹 본사.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앞에 선 수진의 작은 뒷모습.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로비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10시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아, 김수진님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9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봅니다.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고층 엘리베이터. 평생 처음 들어가 볼 회장실. 이게 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수진은 넓은 복도를 따라 안내받습니다. 마침내 회장실이라고 적힌 큰 문 앞에 도착합니다. 비서가 들어가시죠 라고 안내합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은 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고 긴 테이블 끝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성,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할머니. 수진이 놀라서 할머니? 앉으시죠, 수진 씨.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테이블에 앉습니다.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정우그룹 회장 정윤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어머니 정희 여사이십니다. 그날 고마웠어. 수진 양. 수진 당황하며 아니, 그게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가 평생 사람을 믿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당신 얘기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졌더구나. 윤호야, 그 밥 한 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어머니께서 노숙자 차림으로 우리 계열사들을 불시에 방문하셨던 겁니다. 서비스 품질을 직접 확인하시려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방문하신 12곳 중에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달랐죠?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제가 찾던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교육이나 매뉴얼로는 만들 수 없는 것. 수진 양,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저요? 하지만 저는 고졸이고 경험도 별로 없고 학력과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진 씨가 가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객 경험 개발팀에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날 수진은 고객 경험 개발팀 명패가 붙은 사무실 앞에 서 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엽니다. 안에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유명 대학 졸업장과 해외 연수 인증서들이 걸려 있습니다. 오셨군요. 여러분, 새로운 팀원 김수진 씨입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형식적인 박수를 치지만 의아한 시선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은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습니다. 속삭이며 회장님 특별 지시. 뭐지? 백인가? 이력서 봤어? 아무 스펙도 없던데. SKY는커녕 대학도 안 나온 것 같아. 설거지하던 애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수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손가락을 떨고 있습니다. 또다시 선 밖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벨이 바뀌었을 뿐 상황은 똑같았죠. 레스토랑에선 고졸 알바생, 여기선 백으로 들어오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준 회장님과 할머니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팀 회의실. 모든 팀원이 모여 신규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들고 있는 가운데 수진만 작은 메모장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침묵이 흐릅니다. 몇몇 직원들이 손을 들려다 주저합니다. 수진은 마음속으로 갈등하다가 조심스레 손을 듭니다. 수진 씨? 수진, 저는 진짜 서비스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매장들은 너무 형식적인 서비스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100번 하는데 정작 손님이 불편해 보이면 모른 척하고.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냥 사람으로 대접받는 거 아닐까요? 비싼 음식보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그날의 점심처럼요. 회의실 한쪽 벽면의 모니터에 회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놀라 일어섭니다. 계속하세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수진은 당황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갑니다. 수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서비스 캠페인입니다. 매장마다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준비해두고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손님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요?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그건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아요. 고급 레스토랑 이미지가.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 한번 해보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수진 씨, 그 아이디어 마음에 듭니다. 다음 주부터 3개 매장에서 테스트 해보세요. 팀장님, 필요한 지원 다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모두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팀장이 다가옵니다. 축하합니다, 수진 씨.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하겠습니다. 2주 후 수진의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서비스 캠페인이
테스트 매장에서 시작됩니다. 매장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설명에 조금씩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에게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내려놓을 때 잠깐 손님의 눈을 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해보세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맛있게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직원들은 수진의 말대로 해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 자주 웃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더 오래 머무릅니다. SNS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정우그룹 레스토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방문했는데 마치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음식보다 마음이 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성 댓글도 올라옵니다. 감성팔이 마케팅이네. 고졸이 무슨 기업 전략을. 설거지녀의 동정 마케팅. 수진이 댓글을 보며 한숨을 쉬며 이게 다 누구 짓이지. 동료가 다가옵니다. 전 레스토랑 매니저가 올린 거래. 너 때문에 징계받았다고 앙심을 품고 있대. 수진은 충격을 받으며 지은 팀장님이요? 악성 댓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심지어 뉴스에까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정우그룹 감성팔이 마케팅으로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 뜹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실을 찾아갑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서는 게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댓글도 계속 늘어나고 뉴스에도 나오고 정윤호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수진 씨,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거나 우리는 지금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나는 당신의 선택을 믿어요. 당신은 후회하지 않나요?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고 회장의 눈을 바라봅니다. 아니요. 그날 제가 한 선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대로 진행하세요. 비판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다음 날 악성 댓글과 부정적인 기사가 더욱 거세집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수진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 씨 캠페인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이에요.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갑니다. 팀 사무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아무도 수진에게 말을 걸지 않고 옆자리 직원은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선 밖으로 밀려난 느낌. 이제 끝인가 싶었죠. 결국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건가. 수진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 장, 작은 화분, 메모장. 삶의 흔적들을 하나둘 박스에 담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이거 봐. 정희 여사 인터뷰한대. 사람들이 회의실로 모여듭니다. 수진도 궁금해서 멀찍이 서서 TV를 지켜봅니다. 화면에는 정희 여사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정희 여사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날 노숙자 차림으로 우리 레스토랑들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몰래요. 왜 그런 모험을 하셨습니까?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부자에게만 친절한 서비스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해준 답 한 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밀어내선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소?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정희 여사의 인터뷰 이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진짜 서비스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언론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정희 여사의 인터뷰 이후 우리 사회의 진짜 서비스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레스토랑 주방 보조였던 김수진 씨의 작은 친절이 이제 서비스 산업 전체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인터뷰 요청, 출연 제안, 그리고 놀랍게도 회장실에서의 긴급 소집 통보.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서비스 캠페인을 즉시 재개하고 전국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수진을 바라봅니다. 이전에 수진을 멀리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수진 씨를 우리 그룹 고객 경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수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수진 씨, 당신이 가진 건 어떤 학위보다, 어떤 경력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니. 1년 후 수진은 새롭게 오픈한 아담한 식당 그날의 점심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정우그룹의 새로운 브랜드로 수진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한쪽 벽에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고 매일 점심시간에는 누구나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이제 단정한 차림새의 고객 경험 책임자가 되어 새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는 신입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손님에게 줄 건 물보다 당신 마음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신입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합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조심스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 수진을 바라봅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입 직원은 자신감 있게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수진의 눈에 살며시 눈물이 맺힙니다. 나는 그날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를 세상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세상은 냉정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날의 점심처럼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길 바랍니다.